자,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저희와 함께하는 이 시각 6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만나보죠.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FOMC 얘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먼저 나눠볼 텐데 네. 뭐 사실 예상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이 워낙 좋았어요. 뭐 어떤 얘기를 한 건가요? 뭐 일단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은 크게 네. 벗어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이 좀 더 이게 내년으로 가면서 매파적으로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일단 FOMC 회의 이후에 나온 성명서라든지 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괜찮겠구나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기자회견하는 시점 이후부터 지수가 이제 반등하는 네. 모습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소형주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뒤에서 오늘 소형주 관련한 얘기 좀 다루긴 할 텐데 소형주 지수 같은 경우 러셀 2000 지수가 또 오늘 2%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 어제 그 새벽에 보신 겁니까? 그쵸. 그래서 가져왔어요. 아 진짜 보셨습니까? 밤을 새셨다고요. 네, 아, 항상 네. 저희는 아침에 나오신 분 다 네, 그러시지 거의 않나요? 거의 다 예. 제가 왜 그런 질문 드리냐면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새벽 잠을 2시에 잘 수가 일어나셔야 없어요. 잠을 잘 수가 그죠?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다고요? 불안해서 뭐 내가 막 자버리는 바람에 내일 지각하는 놓칠까 꿈 봐. 꾼다든지. 그쵸. 뭐 혹시 자는 중에 뭐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쵸, 뭐 그쵸. 이런 것들. 저는 네. 개인적으로 1분마다 알람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4시 20분, 너무 4시 빡빡하게 20분. 사시는 거 아니세요? 그렇죠. 제가 한 번 늦은 다음에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네, 저는. 저도 그래요. 그렇죠. 네. 우리 다 한 번씩 그런 좀, 이해합니다. 네. 좀 아픔이 있었다는 거 그렇군요. 예, 이해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네. 지금 네. 제롬 파월 저는 사실 이분의 모습을 항상 뵐 때마다 좀 무서워요. 그래요? 네, 약간 네. 엄격한 시아버지 같은 엄격한 느낌. 시아버님. 네. 예. 근데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지 연준 의장인 겁니다. 좀 엄격하게. 제가 나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엄격하시다면서요. 네.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하시잖아요. 표정에서 얽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이분이 뭔가 얘기할 때 엄중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인상을 좀 묵직하게 가는 게 그럴 아닌가.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커페이스로.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를 기자회견에서 했는지 좀 자세하게 네. 볼까요? 일단은 한번 자료화면을 보실까요? 네. 뭐 제가 오. 이렇게 말씀드린 것보다는 자료화면 보시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오늘 새벽에 했던 오. 기자회견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 다른 분들이 기자분들이신 네, 건가요? 이 밑에 기자분들이 저렇게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다 질의응답을 합니다. 다 했습니까? 네, 그럼 다 다 합니다. 했고요. 답을. 또 답을 다 하고. 되게 오. 오래 하겠네요. 그런데 뭐 기자들이 그러니까 한 명당 이제 한 개의 질문 또 한 개는 또 한 1.5개 정도 질문하고 또 질의응답하고 짧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또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진행이 됐다 분위기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네. 자 이게 성명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아까 얘기하셨던 그 일시적 네. 예, 근데 일시적. 저희 그 여돈 앵커님께서 그 일시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다 사람마다 다른 그쵸. 것 같다라고 너무 했잖아요. 주관적인 그래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어요. 자, 일시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에 따라서 혼란이 좀 있는 것 같다. 네. 근데 이 일시적이란 거는 지금 저희가 이 일시적인 거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영구히 또는 매우 지속적으로 더 유지가 되지 않는 걸 얘기한다. 그러니까 아주 스파크성으로 오는 걸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시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단정적인 표현보다는 일시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좀 남겼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성명서에서 이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견해는 약간 좀 변경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얘기한 거는 뭐냐면 아까 뭐 자산 매입 규모 축소 결정 관련해서는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따로 얘기는 하진 않는데 어떤 부분을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연준이 생각했던 것만큼 인플레이션 경로라든지 또는 그 장기 인플레이션 이 기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수준 이상으로 유지가 된다거나 그런 징후를 보인다라고 하면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적절한 조치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보시면 미리 정해진 방향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이 테이퍼링 속도에 관련한 부분이겠죠. 뭐 지금은 내년 7월 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그걸 좀 더 경제 상황이 너무 좋아 그러면 좀 더 앞당길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거는 향후에 올해 이제 12월 달에도 남았고 내년에 또 연준 회의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동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한 부분도 만약에 이제 계속 그런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물론 이 테이퍼링과 동시에 진행이 되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좀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어땠었냐면은 원래 뭐 2023년 말 2024년에 금리 인상을 한다 했다가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다가 그 시기가 점진적으로 앞당겨졌고 네. 시장의 일반적인 시각은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래 한 2022년 말 그러니까 내년에 한 번 정도 올리는 그런 스탠스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근 시장에서는 너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높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연준이 좀 더 매파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야 내년 6월에 올릴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점도표로 보시면 이게 지금 시장에 예상되는 이제 점도표인데요. 원래 내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제로 베이스 그러니까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거라고 하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었는데 이 점으로 찍어 있는 거 말고 선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원래 이 주황색 선이 연준이 예상했던 금리의 장기 방향, 중장기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회색 선과 검정색 선이 바로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금리의 방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에 최대 3번 정도를 예상을 했었어요.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을요? 네, 근데 일단 오늘 FOMC 회의 결과를 통해서 그 기대가 약간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한 번 내지 2번. 일단 한 번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 네 그렇게 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미국 연준의 자산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연준이 얼마만큼 시장에 돈을 풀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기억하시죠? 이때가 뭐 너무 잘 아실 거니까 한 1조 4천억 달러를 풀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1년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에 그 3배가 넘는 한 4.6조 달러를 풀었고 이게 이제 시장이 이제 작년 팬데믹 때 급락했다가 V턴했던 V자 반등을 보일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힘이 바로 이 유동성이었다라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데이터가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FOMC 이번 그 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이제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유연성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존 의지를 좀 변경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이제 변경할 수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일부 이런 변경 의사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변화가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뭐 FOMC 뭐 의사록이나 이런 기자회견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앞으로 시장에는 오히려 좀 충격이 좀 덜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그렇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좀 매파적인 게 아니라 약간 비둘기적인 내용이 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지수가 또 좋은 모습이었고 그렇죠. 특히 중소형주의 좋은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거는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의미요? 왜 의미 있는 움직임이냐면 지금 연준이 이렇게 테이퍼링으로 들어가게 된 아주 그 의미 있는 첫 단계를 첫 행보를 보였잖아요. 작년부터 계속해서 돈을 풀다가 이제 그걸 이제 시장이 펀더멘털이 강해졌다라고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경제가 상당히 견고하구나라고 좀 인정을 한 거고 그런 부분들에 있을 때 이런 대형주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빅테크 이런 기업들이 아니라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실물 경제와 상당히 밀접한
흐름을 보이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역사적으로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경제에 대한 자신감, 경제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미 연준이 또 한번 얘기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봤을 때는 이런 소형주들 에 대해 중소형주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지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다른 거 하나도 모르겠는데 하나 딱 기자가 질문을 딱 들었어요. 안 온다는 거 나오더라고요. 딱 이렇게 들었는데 이 방에 있는 3명 중에서 2명은 관여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급여 인상이 네. 급여 인상이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고 기자가 딱 물어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딱 진짜 급여가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미국은. 네, 그렇죠. 이 방에서 2명은 안 올라오고 있고 누가 2명이에요? 저도 이 3명 중에서 저도 한 분만 빼고 누구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약간 우리하고는 다른데 그것도 약간 좀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질문 준 부분에 답변을 명확하게 했어요. 임금 인상이 문제가 아니야. 네, 그래서 지금 자료 화면을 네. 보시면 네. 저도 솔직히 그 임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코스트거든요. 그렇죠.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으로 네. 나오게 되고 이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엔 기업의 이익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아주 긴밀한 팩터이죠. 그런데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게 미국의 일반적인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지금 미국의 평균 시급은 한 31달러 정도 됩니다. 평균 시급이.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연준이 중요한 참고 지표로 보고 있는 게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의 임금 상승률인데 이게 20년 만에 최고치예요. 검정색 점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20년 만에 거의 최고치를 찍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 압력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월은 이거는 임금 인상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일단 이렇게 좀 명확하게 코멘트를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 노동시장의 수급 불일치가 상당히 좀 타이트하잖아요. 네, 상당히 타이트한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든지 또는 뭐 자재 부족이라든지 또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강력한 그 소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맞물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더 유발되고 있는 거지 이 높아진 임금 상승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코멘트를 남겼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확하네요, 아주 답이. 그렇다면 이제 앞서 확인했었던 이제 중소형주 관련해서 네. 어쨌든 이제 큰 기업들은 뭐 워낙에 잘 가지고 가죠. 있는 네. 뭐 잉여금도 있고 맞습니다. 체력이 워낙 좋았지만 이제 중소형주까지 체력이 좀 튼튼해졌다. 네. 그럼 관련된 종목들에 있어서 뭐 연말의 흐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근데 이게 중소형주가 러셀 2000이라고 하면 일단 2000개나 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고르기가 쉽지도 않고. 솔직히 중소형주들의 뭐 잉여 현금 창출 능력이라든지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순수한 영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기업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추종하는 ETF는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걸 대안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한번 자료 화면을 보실까요? 네. 지금 중소형주의 연말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원래 지수가 커플링 현상이라고 하죠. 동조화 현상은 거의 비슷한데 S&P 500이나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보면 올 연초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방향성이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때로는 러셀 2000 지수가 아웃퍼폼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초 이후부터 지금 러셀 2000 중소형주는 박스권에 gat혀 있는 형국이고 S&P 500은 계속 신고가를 만들어 가고 있는 형국이고 그런데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이 박스권이 뚫렸습니다. 뚫렸네요. 네, 뚫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요 갭 메우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오늘 그 연준 회의 FOMC 회의에서 나온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강한 기대감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과 이 중소형주는 상당히 좀 밀접한 상관관계를 좀 갖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보시다시피 금융이나 산업재, 뭐 소비재 이런 쪽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또는 경제 회복과 상당히 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섹터 군들이기도 하고 또 하나 연초 이후부터 러셀 2000이 S&P 500 대비 언더퍼폼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이유는 이 섹터별 비중에서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코스닥처럼 헬스케어 비중이 높아요. 오. 근데 아시는 것처럼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코로나 백신 나온 이후부터 일부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 일부 몇 종목이라고 하는 거는 화이자나 모더나나 노바백스 등등 이런 백신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회사들 외에는 헬스케어 섹터가 약세였단 말이죠. 네, 재미없었죠. 국내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여기에서 좀 디커플링된 요인이 있다. 반면에 S&P 500 같은 경우에는 메가캡, 그러니까 빅테크라고 하는 이 메가캡 기업들이 잘 나가면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이제 모습들 좀 보였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과 좀 상당히 밀접하다.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경기 또는 경제 회복 이런 데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녹여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반면에 러셀 2000 그러니까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약세의 모습으로 좀 가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상반된 모습이 나왔죠. 역사적으로는 방향성이 같은데 그래서 이 방향성을 좀 따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20년 동안의 모습 봤더니 진짜 이번에 많이 벌어졌네요. 네, 벌어졌으니까. 그 예. 괴리가 예, 스프레드라고 하죠. 예. 그 괴리가 스프레드가 상당히 최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걸 보면은 진짜 중소형 사고 싶은데 저희가 혹시 개별적으로 중소형주 아는 기업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사고 싶지만 뭐가 있죠? 그렇죠. 투자하고 싶지만. 그래서 예. 올해 이제 특히 이제 유명했던 게 밈스탁들라고 밈이요?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밈스탁. 중소형 예, 그거는 이제 좀 위험한데? 들어간다라고 예, 보시면 예, 되겠고 예, 그래서 예. 보실 때 혹시나 예. 그래 나는 한번 개별 종목 단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어라고 하신다면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건 역시 이 기업이 미국은 그게 철저하잖아요.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을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 올해 그 AMC 엔터라고 그러니까 레딧이라든지 이런 데서 유명했고 뭐 그 쇼스퀴즈 공매도 뭐 이런 걸로 엄청 유명했던 밈스탁 쪽의 대표적인 회사인데 이게 올해 거의 17배나 올랐던 종목이죠. 17개요? 네, 보시면 48%.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네. 이런 회사들의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은 마이너스 20%예요.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일단 제껴 놓으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나는 이거 감당할 능력이 안 돼라고 하면은 그냥 ETF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뭐 IWM이라든지 또는 이제 난 그래도 좀 중소형주니까 레버리지를 즐기고 싶어 이러면 2배, 3배짜리 레버리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이 중에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이 플러스인 것들이 있어요. 몇 개 근데 이제 있네요. 물론 이제 에너지 SM 이제 에너지? 탑 10이긴 하지만 에너지 섹터라든지 또는 산업재 섹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이제 개별 기업을 고르자면 잉여 현금 흐름을 꼭 확인하라. 네.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벌써 일단 시간이 오늘 장중에 다 돼가고 있어요. 특징 종목을 얘기해 네. 네.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은 역시 실적 시즌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좀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네. 뭐 T-모바일이라든지 뭐 CVS 헬스라든지 뭐 리프트라든지 액티비전 블리자드라고 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실적을 잘 나왔는데 네. 잘하던 이제 디아블로나 이런 게임 회사인데 이게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14%나 떨어졌거든요. 일단은 이제 개발자나 이런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작으로 기대했던 2개의 게임이 출시가 좀 지연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최근에 경영진으로 그러니까 CEO로 임명이 됐던 사람이 또 3개월 만에 퇴사하고 뭐 이런 내부 경영진의 혼란 이런 걸로 인해서 일단은 모건 스탠리 투자 의견을 하향하면서 좀 주가가 오늘 14%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 장 마감 이후에 퀄컴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퀄컴. 네, 퀄컴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76%나 증가했고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43%나 증가를 했다는 이제 내용이 들리면서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지금 있는 것 주가가 같습니다. 6.91% 오른 148달러 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도 2%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대단히 많이 올라. 뭐 퀄컴은 이 정도 제가 제 기억에 우리 3% 세 분 중에 3분이 이걸 갖고 있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예전에
아 지금 팔았겠죠? 종목이요? 네, 종목. 정프로님의 근데 지금 정프로님은 있었으면 이쪽 저쪽 아, 아니, 종목들 근데, 아니요, 요새 정프로님이 네.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이게 뭐 정방꿀이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네. 굉장히 꿀 같은 단 아.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도 많으시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예,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뭐, 하시면 이제 퀄컴 올랐다는 거 기억이 되시겠죠? 예. 네. 좋은 종목이니까 가져가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또 다른 종목 있나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면 네. 아마 거의 한 90% 이상의 맞습니다. S&P 500 내 네.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거의 마감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자 기준으로 374개의 기업들이 발표를 했는데 그걸 잠깐 중간 점검 차원에서 가져왔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실제 어닝 모멘텀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374개의 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EPS 성장률이 원래는 한 28%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요게 어제까지 보니까 한 36%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한 달 남짓도 안 된 한 3주 된 시점에서 한 8%포인트 정도 개선이 되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 매출은 그냥 시장 예상치를 이제 뭐 부합하는 수준.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구나 정도로 좀 점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주식 키워드는 늘 실적이 베이스가 항상 탄탄하게 깔려 있어야 되는데 미국 시장의 실적 베이스는 그렇습니다. 너무 정말 좋죠. 단단하네요. 예. 단단하다고요? 네, 단단. 보통 튼튼하다, 단단하다라고 표현하는데 단단하다는 어디 딴딴 이렇게 좀 네, 세게 그렇습니다.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네. 오늘도 미국 시장 이야기 전반적으로 점검해봤고요. 미래에셋증권의 김석환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난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